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토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 토크를 이해를 하는 게 학습 목표예요. 근데 이 토크는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면 회전운동의 주인공이 바로 여기 있는 토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숙고를 꼭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쪽에 벡터 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토크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려면 요 사이에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벡터 곱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크라고 하는 인식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벡터 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적어도 이 벡터 곱 자체를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계산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계산은 여러분들이 물리학이나 공학을 배울 때 정말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벡터 곱의 계산 정도는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을 거예요. 학습 목표는 토크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에 주제면서 학습 목표예요. 그리고 회전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가장 중요한 물리량인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사고 실험 모델을 통해서 이 식 자체를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사고 실험 모델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사와 스패너예요. 또는 여기 스패너를 렌치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를 빼거나 하는 거.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어떤 질문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스패너를 손으로 잡고 이 칠판면에 평행하게 위쪽으로 밀었어요. 밀었을 때 여기에 있는 나사, 지금 검은 색깔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육각형 모양의 나사예요. 이 나사는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올까요? 아니면은 이 스크린면 뒤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갖고 움직일까요? 여러분들은 사고실험 모델을 이해를 하면서 저 나사의 운동에 대해서, 운동 방향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 뒤에 겸사겸사 여기에는 용어들도 한번 알아놔요. 첫 번째, 이 나사가 움직이려고 한다면 회전축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작용하는 힘 작용점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힘은 지금 세타라는 각도로, 2mm 각도로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힘을 뒤쪽으로 쭉 연결한 여기를 우리가 작용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작용선과 여기에는 회전축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수직이잖아요. 수직으로 연결한 이 선을 우리가 모멘트 팔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분석을 하면서 용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용어 이해는 갔죠?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금 스크린 면과 수평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밀었어요. 그랬을 때 이 나사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칠판면을 뚫고 나올까요? 아니면 칠판면을 뚫고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서 두 가지를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틀림없이 힘의 방향은 이 스크린면과 수평한 방향이에요. 근데 나사의 움직임은 어떻게 돼요? 나사의 움직임은 칠판면하고 여기 있는 스크린면하고 수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점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이해를 할 건 뭐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또 하나는 여기 있는 나사는 칠판면을 뚫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뚫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다시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 그걸 뜻하는 게 여기 있는 크로스 프로덕트가 바로 나사의 운동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식을 해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이렇게 개념을 확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제 나사의 운동 방향 자체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여기에 있는 토크라고 하는 이 식 자체가 나오나 하는 거, 이 식이 곧 이거잖아요. 나오나 하는 거를 여기가 어떻게 기도됐나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들을 해보세요. 상상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바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여기까지 추적을 해온 거냐면 우리가 선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를 물체가 돌아가는 회전운동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식을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F=ma라고 하는 뉴턴의 위대한 식부터 시작을 해서 회전운동 쪽으로 이거를 변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운동과 회전운동을 이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대응이 되는 물리량 자체를 찾아내는 거예요. 선운동 내에서 어떤 물리량 자체하고 회전운동 사이에 어떻게 결정될 물리량이 있을 텐데 이 둘 사이에 대응 관계를 찾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한번 해보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F 이퀄 MA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 A가 이제 회전운동에서 무엇과 대응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 무엇이 어떤 건가요? 이쪽에서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회전운동에서 각가속도 알파하고 대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각가속도 알파를 유도를 해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여러분들은 알아요. 어떤 거냐면 F 이퀄 MA에서 M이라고 하는 질량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질량과 대응되는 회전운동에서 물리량은 어떤 거예요? 이 물리량은 회전관성 I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가 I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질량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힘을 가했을 때 움직이기 어려운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아래쪽에 회전운동에서도 똑같은 개념이 돌리려고 하는데 돌아가기 어려운 그런 어떤 개념이 들어가져 있어야 될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관성 무브멘트 또는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기호르는 I로 써요. 그러니까 이쪽에 등호를 중심으로 MA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회전운동에서는 등호를 중심으로 I, 알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그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뉴턴의 이 법칙에서는 힘이에요. 뉴턴은 모든 운동 현상을 힘을 입장으로 다룬 거잖아요. 대단한 직관력이에요. 자기 모든 거를 힘과 질량과 가속도만으로 딱 표현했다는 게 이 우주 만물을. 자,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힘에 대응되는 회전운동에 대한 물리량을 찾아야 되는데 그 개념 자체가 여기에 있는 토크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크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개념인 거냐면 토크라고 하는 자체는 물체에 힘이 작용을 했을 때 회전시키고자 하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크라고 하는 자체는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해서 물체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성질을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호르는 타우로 이렇게 써요. 기호르는 이렇게 쓰는데 여기를 우리가 타우라고 읽어요. 근데 지금 제가 회전시키고자 하는 성질 이렇게 얘기를 했지 회전시키고자 하는 힘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은 또 하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토크는 힘하고 유사한 개념인데 정확하게 힘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토크라고 하는 거의 단위가 뉴턴에다가 미터를 이렇게 곱해준 거예요. 근데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뉴턴이 힘인 거잖아요. 단위가. 근데 여기는 뉴턴 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힘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식 자체는 이렇게 되겠죠. 뉴턴의 이 법칙이 F 이퀄 MA라고 하는 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 밑에 써야 될 회전운동에서 확대된 뉴턴의 이 법칙은 여기가 토크 타우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는 I 알파 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뉴턴의 이 법칙과 대응되는 회전운동에서의 식을 찾아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이용해서 여기를 유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유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개념들을 배웠어요. 단지 아직까지 적용만 안 시켜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저게 토크가 I알파라고 한다면 도대체 I알파에서 여기 있는 이 식으로 어떻게 유도를 할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가능성을 찾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봐요. 토크라고 하는 자체가 I 알파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은 먼저 I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I라고 하는 자체는 회전관성이었었어요. 그러면 회전관성은 어떤 값들을 포함한 식이었었냐면 이거는 질량 M에다가 거리를 제곱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미 자체를 봤을 때는 바로 이거예요.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가 멀리 있으면 멀리일수록 돌아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회전을 할 때 회전을 빨리 하고 싶으면 손을 이렇게 줄여요. 그렇잖아요? 그랬다가 회전을 멈추려고 하면 손을 이렇게 펴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럴 때 물론 이 현상은 가운동량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또 하나 회전 관성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질량 자체가 회전축을 중심으로 멀리 퍼지게 되면은 질량이 거리의 제곱에 비례를 해서 돌리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전을 하고 싶어도 회전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회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갔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I라고 하는 식 자체는 여기는 M하고 R의 제곱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회전관성 I에 대한 건 해결을 했어요. I라고 하는 자체는 질량에다가 거리의 제곱을 곱해준 값이었었어요. 그럼 또 하나 해결을 해야 될 게 있죠. 그건 뭐냐면 각가속도 알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자체는 어디에서 이렇게 빼내올 수 있을까요?
알파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앞쪽에서 어떤 개념을 배웠었냐면 작은 입자가 원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원운동하는 입자에 대해서는 선운동에 대한 식과 또는 회전운동에 대한 식을 동시에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유추한 식 중에서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가속도하고 각가속도 알파 사이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이쪽에 각가속도 알파와 관계가 있었었는데 단지 어떤 값만 넣어주면 어떤 값만 곱해주면 됐었어요. 그게 그 입자까지의 거리, 다시 말해서 R만 이렇게 곱해주면 됐었었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가속도는 여기가 선가속도는 알파였었어요. 그러면 이 알파라고 하는 게 각가속도였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각가속도 알파 입장으로 쓰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를 R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를 결정을 했어요. 회전반성 I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각가속도 알파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두 값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I에서 M, R 제곱이 오고 그리고 각가속도 알파에서 여기가 R분의 A라고 하는 가속도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식자체에서 이쪽은 R의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R 분해니까 R이 하나씩 없어지죠. 그럼 이 식을 같이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R을 먼저 쓸게요. R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M, A 꼴로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R을 빼놓고 나머지 두 값을 생각을 하면은 여기는 M, A라고 하는 값이 나왔죠? 그러면 M, A라고 하는 값은 무엇을 뜻해요? 이거는 F equal MA에서 바로 그 MA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R에다가 MA를 F로 바꿔주면은 RF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RF가 처음에 어떤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토크라고 하는 타우라고 하는 개념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타우라고 하는 자체는 RF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던 아니면 종이에다가 직접 이렇게 써보던 해서 여기까지 한번 유도들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타우라고 하는 자체가 I, 알파다라고 하는 식부터 시작을 해서 I에다가 값을 넣고 알파에다가 값을 넣어서 지금 타우라고 하는 자체는 토크는 RF다라고 하는 식을 한번 유도들을 해보세요. 유도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앞쪽에 그 식이 있는 거예요. 토크 타우라고 하는 자체는 R 그리고 이쪽에 F라고 하는 값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토크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벡터인 거예요. 그러면 두 값을 곱해서 벡터꼴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곱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곱해줘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A 크로스 B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A 크로스 B 이렇게 곱해줘야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사인 세타꼴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곱한 값 자체는 이쪽이 벡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RF라고 하는 자체를 이쪽을 R 벡터로 만들고 F를 이렇게 힘의 벡터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 크로스 프로덕트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걸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자체는 토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토크는 벡터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식이 바로 이 식을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이게 회전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유도를 한번 해봐요. 유도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단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단위는 이쪽에 보면은 R이라고 하는 자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터가 될 테고 이쪽은 힘이에요. 힘이니까 여기는 뉴턴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토크라고 하는 자체는 뉴턴 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설명을 했듯이 그렇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실제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미터라고 하는 단위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크라고 하는 자체는 정확하게 힘과 일치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점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돌림 힘 했을 때는 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에 헷갈리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돌림 힘 했을 때는 토크라고 하는 자체가 힘이고 힘의 단위이기 때문에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는 여기에다가 거리를 이렇게 곱해준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잊어먹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뉴턴 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이미 봤어요. 어디에서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겠지만 일에 대한 정의가 힘에 대해서 거리를 곱해준 거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뉴턴 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1은 에너지니까 에너지는 단위가 줄이니까 뉴턴 미터이기 때문에 여기도 줄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 이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힘이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이쪽에 거리라고 하는 벡터를 여기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해줬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점검을 곱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는 스칼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스칼라에 해당하는 에너지에 해당하는 단위인 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여기가 힘에다가 뉴턴이라고 하는 힘의 단위에다가 거리를 곱한 값으로도 동시에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위 자체는 뉴턴 미터가 똑같이 나왔을지도 몰라도 이쪽은 벡터인 거예요. 여기는 크로스 프로덕트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토크라고 하는 단위를 쓸 때 뉴턴 미터로만 써야지 이거를 다시 는 해놓고 줄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단위까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인 거냐면 지금 여기 뉴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토크는 힘의 비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사를 빼거나 또는 안쪽으로 박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같은 위치에서 더 큰 힘을 가지고 돌리게 되면은 틀림없이 이 나사는 더 돌림 힘 자체를 더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힘 자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토크는 힘의 비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또 반대로 말해서 힘을 약하게 밀면은 여기 있는 나사는 꼼짝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리에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회전축으로부터 먼 곳을 잡고 돌리면은 여기가 수월하게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가까운 쪽을 잡고 거리는 여기인 거잖아요. 이만큼 짧은 거리를 잡고 돌렸을 때는 돌리기 어렵다는 뜻인 거예요. 바로 그게 여기에 토크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크라고 하는 자체는 힘의 비례를 하고 거리의 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이걸 더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이쪽을 이렇게 돌린다고 한다면 나사에 더 큰 회전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벡터는 크기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크기로 쓸 때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지금 이 형태는 A 크로스 B의 형태이기 때문에 A 크로스 B는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사인 세트한 거죠. 이것도 똑같은 표현으로 쓴 거예요. 여기도 R의 크기에 F의 크기에 여기 사인 그리고 이쪽 파이로 쓴 거는 이 각도를 파이로 이렇게 잡아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이로 쓴 거예요. 이게 토크에 대한 개념이고 이게 정의인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은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개념 자체가 정말로 중요해요. 자, 그러면 다들 한번 정리들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뒤쪽은 여기를 기술하는 방법을 좀 세부적으로 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토크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여기를 기술하는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표현법으로 쓴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 뭔 거냐면 여기는 R 사인 파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만큼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여러분들 여기가 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R에 대해서 사인 파이라고 하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틀림없이 이쪽 길이를 이렇게 가리킬 거예요. 이쪽이 파이고 그러면 여기가 사인이니까 이쪽 길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R이라고 하는 벡터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만큼은 R 사인 파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크를 표현할 때 이렇게 R 사인 파이에다가 그리고 힘을 이렇게 곱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 처리를 할 때 이만큼 부분이 여기에서 모멘트 8의 길이인 거잖아요. 이 모멘트 8의 길이를 여기서 기호를 R에다가 수직이에요 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R에다가 수직이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써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힘의 크기를 써도 되는 거예요. 둘 사이에 곱으로 표현하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그냥 모멘트 8을 D로도 써요. 거리 D. 그래서 여기를 그냥 D에다 F를 곱한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표기법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번에는 각도를 힘 쪽에다가 부여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힘 자체를 이렇게 밀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밀었기 때문에 이 힘을 두 가지로 성분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쪽에서 수평한 빛을 비춰서 이쪽에 그림자 벡터를 만들고 하나는 위쪽에서 수평한 빛을 비치게 되면 이쪽에 수평하게 이렇게 그림자 벡터가 생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쪽을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여기 지름 방향 이쪽은 F의 코사인 파이만큼의 그림자 성분 벡터가 생길 테고 그리고 여기는 이쪽이 파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인 F의 사인 파이만큼의 성분 벡터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쪽 지금 여기 보면은 회전축과
그리고 여기 작용적과 같은 방향으로는 여기는 이 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쪽에 힘을 가하면 영향을 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이 스패너를 당기던가 또는 스패너를 반대로 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밀더라도 여기 있는 나사는 훼손하지 않고 꼼짝도 안 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이쪽에 지름 방향에 있는 힘 자체는 이 나사에 아무런 영향도 못 주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무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접선 방향의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영향을 줘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틀림없이 밀게 되면은 이쪽 나사는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 입장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F의 사인 파인 거니까 F의 사인 파이로 써주고 그리고 이만큼 길이는 R이라고 이렇게 여기에서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R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R, F의 여기 T라고 하는 자체는 접선 방향인 거예요. 지금 이게 접선 방향인 거니까 회전 운동을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이 점에서 보면 접선 방향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접선 방향 힘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표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설명했듯이 R이라고 하는 거하고 D라고 하는 거에 정의 자체를 이렇게 한 번 정도 한번 봐둬요. R이라고 하는 자체는 회전축부터 힘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D라고 하는 자체는 모멘트 8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의 연장선을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게 여기는 D라고 하는 거리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다시 두 가지 표기법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지금 배웠어요. 그리고 그 표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스스로 저 논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해봐요. 생각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드디어 토크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간단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바로 이거의 문제예요. 뭐냐면 어떤 임의에 이렇게 강체가 있대요. 그리고 이 강체의 회전축은 바로 요점이래요. 요점인데 힘을 두 간대로 작동을 한 거예요. 하나는 요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된 모양을 이쪽으로 이렇게 민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를 작용점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민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원반에 받는 돌림 힘 자체는 도대체 어떻게 되니 하는 거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써줘야 될까요? 여기는 우리가 손운동을 다룰 때도 힘이라고 하는 자체 F = MA에서 이 F라고 하는 자체는 원래 알짜 힘이었었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여기도 알짜 토크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힘 자체는 지금 두 간대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화살표로 그려져 있듯이 이쪽 방향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간략하게 묘사를 해놨냐면은 여러분들이 방향을 고려를 하라는 거예요. 토크는 벡터예요. 벡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 자체를 쓰게 될 때 토크는 틀림없이 여기서처럼 뒤에다가 F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직적으로 이렇게 내린 거리를 D1, 이쪽으로 수직으로 내린 거리를 D2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D1에다가 F를 곱하고 D2에다 F2를 곱하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부호가 서로 달라요.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회전 방향을 지금 이렇게 빌면은 이 점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밀게 되면 이 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할 거예요. 바로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짜 토크를 구할 때는 회전 방향에 따라서 이것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렇게 방향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봐요.